철학의 물음을 팝니다. 이수영의 철물점. 안녕하세요. 이곳은 이수영의 철물점이고요. 저는 철물점 이수영 점장님의 친구 문니스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사장인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철물점 수다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날씨로는 장마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건지 아무튼 후텁한데 아무튼 굉장히 습해졌어요. 비 오는 날 좋아하셔? 비 오는 날은 좋아하지. 비 오는 날은 좋아해? 그렇지. 네. 옛날에 90년대에 우리 왜 그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비 오는 날에는 철물점에서 어떤 철학적 물음들을 사야 됩니까? 왜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우울한 날엔 숲에 나고 뭐 이런 거 책이 있던데. 그러게. 비 오는 날에는 어떤 질문을 사야 될까요? 누굴까? 습할 때. 키에르케고르인가? 키에르케고르. 좀 우울해지는 시간인가? 좀 쨍해지는 막 이런 그런 거 있을까? 쨍해지는 철학. 모르겠네. 철학은 막 보통 다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은 좀 골치 아프다, 머리를 쓴다,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골치 아프지. 이거는 오히려 습하고 비 오는 날 철학적 질문들을 가지면은 더 좀 막 골치가 아파지려나? 이런 날은 멋진 작품, 예술 작품들 좀 읽어줘야지. 오히려. 그렇지. 좋아.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이제 이 철물점의 그것과는 별개로 철물점의 물건들을 한번 좀 질문들을 한번 좀 얘기해-봐 주세요. 오늘은 AI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쯤 될 것 같은데. 오. 인간의 자리? 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AI와 인간은 과연 구별되는가, 아니면 구별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잖아. 나 이거 늘 궁금했어. 그치. AI 문제가 오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좋아요 오늘.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간이란 현재 이 두 가지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한쪽은 그 AI, 다른 한쪽은 동물인데 그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최근에 내가 그 우리 수영스쿨에서 한 달에 한 권 그 책 읽기 그 책이 짐을 끄는 짐승들. 그거였는데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차별할 때 그 근거가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라. 그러니까 동물과 가까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인지장애들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차별을 해도 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정당성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을 차별함으로써 인간을 차별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보니까는 이제 그 장애인 그 차별 반대 운동을 하는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동물 차별을 금지하는 그 비건주의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비건주의까지 가야 그 반차별 운동이 완성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랑합시다 이런 그 보호 단체들도 많잖아. 근데 그들이 주장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그 동물을 먹지 말아야 돼. 동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나? 당신 뭐 우유 먹었지? 우유 먹어서 그 병 걸린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서 동물을 먹어서 장애가 생긴 거야. 이런 논법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장애에 대한 차별이지. 동물은 그치. 보호하는데 그치. 장애를 차별해.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도 장애인 차별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형태가 있어. 그래서 장애인 차별에서 그 해방 같은 상태를 이루려면 동물 차별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지점까지 가더라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충격받은 게 그런 거야. 동물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차별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 역사가 인간 중심이고 그 인간 중심의 본질이 뭐냐면 비장애인 중심주의야.
사실은. 비장애인 중심주의는 어떤 거냐면 장애인을 차별하고 동물을 차별하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역사적 당위로 보면은 장애인 차별을 끝내야 되겠지. 장애인 차별을 끝내면 결국은 동물 차별도 끝내야 되는 상태로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당위적으로 보니까 인간과 동물의 구별 지점은 사라져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형태로는 이미 구별이 사라진 지대가 있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차별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물도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감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아예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지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궁금해서 한 가지 그 이를테면은 뭐 자연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왜 인간의 속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떠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아주 좀 1차원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문명화되고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보다 뭔가 좀 본래적인 원초적인 어떤 자연 막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걸 회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그 자연이 문명을 거부하거나 문명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그게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으로 같이 살자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노자나 장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이걸 어디까지 그러면 이제 뭐 무위자연을 얘기할 때 이게 어디까지냐 이거를 육아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결국 저거의 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기 동물과 자연 인간을 철폐한다라고 보는 게 당위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육아 입장에서 볼 땐 저거의 끝은 결국 인간과 동물이 구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또 노자나 장자 쪽에서 볼 때에 자기들의 그 가치랄까? 자기들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이게 동물이나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이 지금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또는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현대 사회에서 이 질문이 들었을 때 그거는 이를테면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를 버린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런 논의가 왔다는 건가 그게?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야. 인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자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예를 이성적이라든지 언어를 쓴다든지 뭐 감정을 갖고 인간만의 있다든지. 특징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통해서 동물이 그것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잖아. 그때 이게 묻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이 인간만의 것이냐라고 묻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당신의 자질이라는 게 그 당신만의 고유의 속성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본연의 자질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 자질을 들어서 차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얼굴색이 하얗다고 해서 흑인을 차별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인간은 원래 얼굴색이 하얘야 돼. 이런 자질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자질을 들어서 차별할 때 우리가 반대할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 속성은 아닐 거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노장이라든지 육아에서 그런 자질을 고유 속성이 아닌 것으로 봤다면 굉장히 급진적인 논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는 뭐랄까 그 약간 동화적이지. 그런 자연은 존재하지 않지 사실은. 왜냐하면 자연도 굉장히 뭐 살상의 공간이고 하니까 목과적인 건 없지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바로는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제 AI 하려고
있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양쪽에 끼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로 인해서 양쪽에 끼어 있다는 거야. 한쪽은 AI이고 한쪽은 동물. 근데 동물과 인간이 구별된다고 하는 이 논리는 당위적으로는 철폐될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구별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 한국 사회도 좀 그렇게 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보신탕을 더 이상 안 먹게 된다든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해수욕장 만들다가 난리 난 적 있잖아. 아 그래? 그 자연 하천인데 그거를 막고 콘크리트 작업을 한 다음에 반려동물을 위한 해수욕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환경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생태 문제로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사실상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인간과 동물의 이 철폐가 없어진 거지. 최소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는. 그렇지. 그런 걸 이제 들레즈 같은 사람은 약간 그냥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오이디푸스화된 동물이라고 할 텐데 그건 이제 비판 좀 받을 만하지. 그렇지. 근데 이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단히 논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AI 쪽과 인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논의가 되게 많아. 사실은 구별하는 게 대부분이지. 언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하는 능력, 뭐 인간은 질문하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유 능력 그런 걸로 AI는 인간과 구별된다라는 논의가 전반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칼럼도 많고.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질을 통해서 AI와 구별하려고 하는 태도인데 이게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데 있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위적으로 철폐될 것 같고 여기서는 사실적으로 철폐가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독특한 자질도 사실은 AI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내가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여. 우선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바로는 그 AI가 인간에 미치지 못해. 인간의 창조적 영역 이런 걸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는 한마디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플라톤주의로 보여. 어떤 거냐면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에게 못 미치는 복사본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데아고 AI는 복사본 정도로 보는 거야. 인간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오리지널한 그렇지, 어떤 그렇지. 원본 같은 거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SF 작가 테드 창이야. 테드 창. 근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뉴요커에 옛날에 글을 썼었어. 근데 이 사람이 챗GPT는 영어 제목이 is a blurry JPEG of the web이야. 그러니까 블러리한 JPEG야. 그러니까 흐릿한 JPEG 사진 파일인 거야. 그러니까 블러리가 된 건. 원본이 있는데 흐릿해져 버린 거야. 블러 처리된. 약간 흐릿해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되게 번역을 많이 하면 손실 압축, 뭐 압축 풍화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그럼 이미지 파일을 압축을 해버리면 용량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러면 흐려지는 거지. 디테일이 사라지지. 원본의 퀄리티는 훼손이 된다. 픽셀이 다 깨지니까. 이걸 우리가 확대해보면 알잖아. 확대해보면 픽셀이 깨져 있잖아. 테드 창은 이렇게 봐, 세상을. 그러니까 AI의 세상을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관계로 봐. 그러니까 완전히 플라톤주의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대부분의 논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그 AI가 갖고 있는 그 할루시네이션 옛날에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이런 거 있지. 근데 이런 것들 이걸 환각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런 것도 왜 나오냐 이런 대답이 AI가 원래 언어 데이터들을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압축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압축했기 때문에 원본을 못 갖고 있잖아. 자기가 뭘 자료를 만들려면 손실된 자료를 갖고 자꾸 만드니까 오류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정확한 구간들이 계속 생긴다. 그 A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쨌든 AI라고 하는 게 참조하는 그 것들이 앞으로 쌓이게 되면 계속 이제 결국은 그 AI가 생산해낸 그거를 또 다른 AI가 참조하고 이제 이런 그렇지, 과정을 그렇지. 통해서 점점 더 쓰레기화된다. 뭐 이런 취지인 그렇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블레이즈 용어를 좀 써보면은 이런 거지. 이제 AI 시대에는
원본은 사라지고 음. 시뮬라크르만 남는다. 복사본의 그러네. 복사본의 그러네. 형태가.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있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첫 버전 있잖아. 이건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AI가 그 LLM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지가 거대란 뜻이 아니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양의 문제야. 그러니까 언어를 엄청 봤다는 거야. 광대한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이제 대량이야, 대량. 그러니까 한 5조 개의 문서를 봤다는 그치. 거거든. 근데 이걸 왜 얘기했었지. 거대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대량 언어 모델이 맞는데 메스인가? 메스 뭐 이런 건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지. 근데 이제 그 언어 모델이잖아. 일종의. 근데 그 언어 사용 방식이 인간하고 똑같아. 그렇다. 안 다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충격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인간만이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맞아. 안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세종대왕 맥북 전짐 사건은 그 AI가 사실처럼 진술한 거잖아. 실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거짓말이었지. 그러니까 근데 진술 자체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이걸 진술문 혹은 진위문이라고 그래. 사실 정보를 전해주는데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것.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면 거짓 그치. 문장이지만 그치. 문장으로서는 거짓인데 틀리지 않은 거지. 틀리진 않지. 그치. 이걸 진술문이라고 하고 진위 판별이 가능한 문장이야. 그치. 그런데 이 진술문과 진술문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 인간의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언어 텍스트 자체로는 구별이 안 돼. 이게 이건 AI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해볼게.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건 지금 누구냐? 존 오스틴의 그 분석 철학자, 언어 철학자의 내용을 가져와 본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여자를 합법적 아내로 맞이한다. 나는 이 여자를 내 합법적 아내로 맞이한다. 이건 진술문인 것 같잖아. 그치. 이 여자를 맞이한다. 그치. 그런데 이건 진술문이 아니야. 이건 두 번째, 나는 이 배를 킨 엘리자베스 호로 명명한다. 이것도 진술문이냐? 명명 안 할 건 명명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진술문이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나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내 형제에게 물려주겠다. 이것도 진술문이냐?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을 건다. 이런 거. 이걸 다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수행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행문은 이건 참과 거짓을 논하는 게 아니야. 그치. 나는 이 여자를 내 합법적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참 거짓이 아니야. 그치. 정보가 있긴 한데 진위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이건. 그치.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문장은 기술이나 진술이 아니고 이 문장이 이미 행위야. 그치. 그잖아. 내 아내를 맞이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치. 언술이잖아. 그치. 이걸 수행문이라고 부른다. 그치. 퍼포머티브. 이 화행론적 언어학에서 그렇지, 나오는 그렇지. 거잖아, 이게. 맞아. 이게 발화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을 수행하는 문장이거든. 그치. 근데 이 문장 자체로는 절대 구별할 수가 없어. 이게 진술문인지 아닌지는. 그러네. 이렇게 구별이 안 되잖아. 이걸 AI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진술문 형태로 얘는 써야 돼. 무조건. 진술문 그러니까 AI의 형태로. 문장은 진술문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묶어서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거짓으로 보이지만 AI한테는 정당한 문장이야. 그 자체가. 인간도 동일하게 그렇게 문장을 써. 그러니까 진술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행문인 경우가 많고 수행문을 진술문과 구별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여러 규칙을 언어 외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남자는 결혼했느냐. 그러니까 중혼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지? 그럼
불법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언어 외적으로 조건을 따져보지 않으면 이 문장의 그 유효성과 무효성을 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문장을 갖고 언어 바깥으로 못 나가 사실은. 그치. 왜냐하면 그 AI는 특히 LLM이기 때문에 네. 언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인간하고도 똑같아. 이게 구별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 수행문 자체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철학의 경우 있잖아. 철학의 역사가 이 오용의 역사야. 사실은 이게 칸트와 더불어서 겨우 지적이 된 건데 뭐냐면 되게 무의미한 발화인데 사실 진술인 것처럼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걸 증명을 해. 완전하면 뭐지? 그러면 존재하는 거지. 완전한데 어떻게 안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완전한 신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완전한 신은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진술문이 된 거야. 신이 존재한다는 실제 진술인 거야. 근데 칸트가 이걸 분석을 했어. 이건 무의미한 발화라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해놓고 완전성 속에 존재를 넣어둔 거야. 그치. 이게. 근데 아무리 완전해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 180도 내각의 합이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해도 그 삼각형이 없을 수도 있어. 그잖아. 삼각형은 세 각을 갖지만 그 삼각형을 내가 안 그리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고 할 때 완전함에다가 존재를 내가 미리 넣어두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가? 살짝 이해가 되다가 그러니까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에 왜 존재하냐면 완전함에 존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이미 완전한이라는 말에 저 수로적인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그렇지. 거니까 이거는 거의 중복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사실은 그냥 중복이지. 같은 말을 두 번 풀어 쓴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증명한 게 아니라 뭐 진술된 게 아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지. 완전함의 존재를 넣어두고 그러면 완전한 신은 존재하겠지.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도 이 문장은 그냥 성립하는 거야. 왜냐하면 완전함 속에 존재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할 때. 그치. 이건 주어에 이미 소설과 다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총각이 꼭 있는 건 아니야. 그 마을에. 없을 수도 있잖아. 총각에 대한 규정이지 실제 존재를 기술한 게 아니야. 근데 철학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진술인 것처럼 진술을 지금까지 만들었어. 문장으로는 가능한데 문장으로 가능한 게 존재하고는 무관한 거야. 존재를 꼭 존재를 꼭 전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철학의 진술들이라고 하는 게 마치 문장과 문장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술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그런 진술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지금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데 철학은 되게 엄밀한 작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의 존재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근데 칸트 이후에 신존재 증명이 불가능해졌어.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때는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을 했고 이제는 칸트 이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도 똑같은 거야. 언어만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적 언어도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걸 구별하기는 아주 어렵다. 철학에서 그 오류가 언어적 오류인데 그 인간은 그걸 짚어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인간에게 언어 바깥이란 게 있냐? 이런 질문도 있어. 언어 바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 문제가 가끔. 그리고 언어는 저 바깥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자기의 차이를 지시한다는 이론이 있잖아. 소시리 같은 경우 기표의 차이들의 질서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깥 대상을 지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언어 내적 논리가 있는 거지. 그건
AI 언어 모델도 똑같지. 걔들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 패턴을 찾았고 그 패턴을 확률적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 거기서 네, 그런 점에서는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 언어 쓰는 방식이.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렇게 하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고 신의 존재도 증명하고 다 이렇게 했어.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인데 그 인간의 가장 독특성이 뭐냐 그럴 때 언어라 그랬어. 언어. 데카르트가. 근데 언어에 접근해 보면 AI하고 인간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로 구별하기 어렵고 이게 지금 현재에도 어제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AI 모델들의 기본형이 이 언어 모델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그 AI가 학습 또는 뭐 AI가 작동하는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만날 때 언어 없이 만나는 적이 없잖아.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잖아. 맨날 책 보지 뭐 현실을 만나진 않잖아.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지금 말 걸어서 미안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동성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들의 창의적이라면 창의적이고 독특성이라면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었을 이 언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어느 순간에 도약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전혀 소리도 발성도 안 되던 거에서 엄마 아빠를 구별한다거나 뭔가 소리를 내면서 이 신호를 내면 이제 엄마가 오고 뭐 그러면서 단어라든지 말들이 자기한테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사실 어느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언어를 쓰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어 바깥의 세계는 없는 것 같아라는 얘기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언어가 시작되는 단계에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왜 그게 학습의 문제와는 또 다르게 어쨌든 학습은 됐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튀어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를테면 AI도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를 이제 막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어느 순간 아까 5조개 뭐 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터졌다는 점에서는 상동한데 그게 왜 이게 이제 그래서 같다라고까지는 얘기가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같은 건지 나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거든. 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모델하고 비슷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게 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좀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아직 할 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모르겠어. 언어의 그 발생론 같은 경우는 뭐 생성문법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언어적 시스템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선언성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 발생론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선언적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용법은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깜짝 이번에 AI에 대해서 경악하게 됐던 게 이제 그 지점인데. 좋아 일단 뭐 인간이 모든 작업을 언어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거대 LNM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서 뭐 가로를 넣어서 무엇을 한다 할 때 가로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수많은 언어 자료를 통해서 학교와 한다 사이에 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패턴을 찾았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서
마약을 한다는 없어. 패턴이 놔둘 거 아니야. 축구를 한다, 뭐 숨바꼭질을 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지. 그러니까 패턴 확률이 높은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능한 행위들 패턴을 찾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위니까 공간의 인접성을 찾는 거야. 인접된 거. 학교에서 마약은 인접적이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그 행위와 유사한 다른 놀이들을 또 찾게 돼. 그러니까 유사성의 규칙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 규칙이 유사성과 인접성이잖아. 바로 그치? 그거지. 그치? 은유의 논리하고 야콥슨의 논리가 딱 그렇지, 그거잖아 그렇지. 또. 그렇지. 그게 관념 연합론이란 말이야. 휴엄의 연합론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실제로 쓸 때 유사성과 인접성 그리고 인과성 같은 걸로 많이 쓰지. 이런 뭐 자동차 부딪히면 사람이 넘어지는 인과성을 우리가 사용하잖아. 그런데 이걸 다 LLM이 쓴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결합의 유사성, 빈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가 측정하는 거지 패턴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관념을 사용하는 방식하고 똑같아. 그러게. 어떻게 보면 LLM 체계는 거대한 랑그의 체계가 아닌가. 그 소시리가 말한 언어 바깥이 없는 그 자체로 언어로만 이루어진 세계지.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이 주인장 얘기하시는 거에서는 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얼핏 얘기했던 이 플라톤주의적인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네. 주인장은 그렇지, 약간 이게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 이유가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기본적으로 AI의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언어가 작동하고 있는 모델과 사실상의 차이를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고, 그렇지. 그렇다면 인간이 언어로서 도달했던 인간 고유의 뭐 창의적이든 뭐든 또는 인간적인 뭐라고 하는 것들이 AI에게서 구별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의성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AI도 자료의 집적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그 칩 있잖아. 칩의 어떤 수준이나 이게 어느 용량을 넘어서면 창발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더라고.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갑작스럽게 도약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인간하고도 안 다르잖아. 우리도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갑자기 지금 그 얘기 들으면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창발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료의 집적일 수도 모르겠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 고유의 자질은 아니다. 원본과 모델, 진리와 거짓, 뭐 실제와 근사치 이런 기준으로 인간과 AI를 나눌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인간이 두 가지 항목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두 가지로부터 구별하려고 하잖아. 하나는 당위적으로, 하나는 사실적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사실적으로 AI하고 구별하고 당위적으로는 동물과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구별지대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여. 그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는 바로서는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내 생각으로. 그러면 어디서 구별하냐? 가지고 있지 않은 바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어제 갑작스럽게 생각난 건데 그런 느낌. 가지고 있는 바를 통해서는 구별이 안 되고 가지지 않은 바를 통해서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랄까? 뭔가 좀 참 더 신선한데. 그 제일 처음에 왜 인간은 이제 끼어 있는 존재라는 걸로 전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뭐 전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 AI와 동물 사이에.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왜 니체가 인간이 초인과 원숭이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 말의 느낌은 예전에 초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위버맨시하는 어떤 지향으로서의 있는 거잖아, 그 자리가. 그렇지? 근데 지금 AI와 동물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얼핏 그런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논의는 아닌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물하고의 인간이 구별하는 의미에서의 당위적인 구별의 차원과 인간과 구별하는 차원에서의 사실적 요 두 개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지금 한편에서는 AI와의 사실적 구별의 지금 문제 앞에 있고 동물들과는 동물들과는 당위적 구별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고유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놓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네 이게. 재밌네. 근데 그 가지고 있지 않은 바를 통해서 한다.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닌 거죠? 이건 다음에 더 해줄 거지? 오늘 깔 거냐고 이거. 왜냐면 해야지. 할 거야? 할 것도 없는데. 할 거야? 나는 왜냐면 길게 이게, 할 건 아니라서. 좋아. 아니 지금 흥미로워가지고 아니. 그렇게 흥미로운 건 아니고 말만 싶어서.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원래 갖고 있지 않은 그건 뭘까 인간이. 근데 그런 지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지대가 칸트적인 느낌인데 그게 윤리적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때 윤리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할 때 그런 윤리가 아니야. 그건 당위야, 당위. 당위적인 것과 다른 차원. 그러니까 칸트적으로 하면 자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동물도 AI도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는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자유는 나에게 인간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무엇이야. 그냥 주어지는 무엇.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영역.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렇게 마주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윤리의 영역이고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물 자체의 영역이야. 이게. 동물과 AI는 절대 물 자체를 만나지는 못한다. 이게 왜냐하면 AI는 경험을 하러 세계로 나아가질 않아. 언어 자료를 가지고 언어의 세계에 있어. 근데 인간은 경험하러 세계로 나가. 그런데 시공간적인 어떤 특정 형식을 갖고 내가 세계를 만나. 인간은 그냥 세계를 만나지 못해. 그래서 그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성적 형식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 그걸 물 자체라고 불러. 칸트가는. 근데 물 자체 그게 바로 자유의 영역이야.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는데 나에게 갑자기 도래하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아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 마치 그런 게 무엇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게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어떤 인간이 어쨌든 자기가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유한 시공간 뭐 이걸 가지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 순간에 현재화되는 그치. 것으로서만 자유라는 것이 열린다면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만 있다. 그렇지. 그렇다는 의미인 거지. 그게 무엇을 미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화시킬 수 없지. 그치. 지금 그러니까 더 그냥 속화돼서 얘기해 보면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순간에 잠깐 뭔가 그게 그렇지, 자유라는 그렇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지. 뭐랄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때 윤리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당위적인 걸로 떨어지는 거고, 그건 내가 직접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야.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우연적인 것만은 아닌 거잖아. 근데 또 그치. 자유는 어떤 경우에 도래하긴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도래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인간이 그런 영역에서만 구별되는 게 아닐까? 난 싶더라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AI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은 AI는 어쨌든 간에 자기 경험 밖을 경험을 추구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까지의 AI에서는 그런 거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어떤 AI가 이거 옛날에 우리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보면
그거는 좀 뭐 다른 얘기긴 했죠. 어쨌든 블레이드 러너 그 이제 사이보그들이 너무 인간이 되고 싶어 하잖아. 또는 인간한테 이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적발되는 거를. 근데 그들이 물체성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갖게 됐든 이런 걸 갖게 되면 신체를 갖게 되면 자신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의 경험 형식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때 마주치게 되는 건 우연적인 것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어? 그럴 때는 그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 자기들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야 되는 판단해야 되거나 뭐 하는 것들에서 영역해야 되는 순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않나? 뭐 이런 생각 잠깐 들어서. 그러지. 근데 그게 전제가 내가 좀 들어보면은 전제가 사실은 인간인 거지.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걔들 뭐지? 안드로이드 이름 뭐 있잖아. 그지? 걔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간으로 묘사돼 있어. 그치. 하이데거 논법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되었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지금 그건 이제 완전 공상과학인데 지금 AI가 진화를 해나가도 그들은 언어 모델일 것 같아. 이게 언어 없는 모델이 아닌 거지. 그리고 피지컬 AI도 이 맞아. 언어 피지컬 모델을 AI. 그 AI의 인공지능을 피지컬하게 하는 거잖아. 이것도 수많은 자료들의 수많은 자료를 집적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 비슷해. 패턴화 시키고 통계화돼 있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모두 다. 근데 그것이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상정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AI를 설정하지 않고 인간과 비슷한 그걸 설정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근데 지금 AI는 LLM이라는 거지. LLM이라는 거지. 그 텍스트 바깥이 없는 존재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치. 어쨌든 지금 현재 AI의 기반이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AI라는 거. 그거는 되게 중요한 본질이네. 그러니까 예를 테슬라가 주행차를 거기서 앞서가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드라이브 환경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 있지. 동영상 자료들이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자료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래. 그걸 가지고 얘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 조건에다가 다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얘들도 자료의 집적이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영역이 되게 좁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라고 하는 자질을 인간 바깥의 것에까지 넘겨주고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고 우선. 그러니까 인간임을 하되 또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특이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유 안 하려고 하다가 공유하게 된 그것과 다르게 절대 공유가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야. 그건 스스로 획득하지 않은 자질인 거지. 좀 약간 내피셜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아니야, 재밌는데 이거는 좀 우문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흥미롭거든. 이제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규정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까지 오는 것까지는 되게 흥미로운데 대답도 흥미롭고 다 좋은데 다시 드는 의문을 한 가지는 이렇게까지 인간이 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들은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대단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가는 데까지 가면
가는 게 되는 건가? 그래. 이제 더 좋은 질문인데 어쨌든 좋은 질문은 AI도 한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임 그리고 인간이 아닌 그 블레이드 영화 그 러너에서 보면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동일화의 어떤 몸짓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엄청난 폭력의 역사고 동일화의 역사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을 다른 것과 공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말았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에 뭘까? 그런 거 보면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는 이 동일화에서 넘어서려고 하는 근본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가지지 않은 그 자질인 거야. 자율화가 하는 게 뭐냐면 동일화 자체를 넘어서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 도래하는 타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 지점이고 난 그게 윤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붕괴되는 지점인 거지. 그런 지점을 인간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거 아닐까 싶다는 거야. 마지막에 붕괴.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난 붕괴되었어요. 완전 붕괴됐어요. 이 말들이 낯설고 새롭네. 재밌어요. 이런 아주. 근데 왜 AI 질문을 이번 하루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다뤘으면 된 거 아닐까? 네. 이제 그렇지. 그럼 다른 질문들 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 아니 철물점은 계속 돼야 되는 거니까. 철물점은 가끔 문도 자주 닫잖아. 알지? 문 자주 닫더라고. 그런 거는 여기 저쪽 그 실물 철물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마쳐볼까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철물점 오늘 얘기는 나는 내가 약간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얘기를 지금 조금씩 더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아주 좋은 신호야. 철물점 단골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꿉꿉한 여름 잘 나시고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상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